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예술단이 어제 13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동평양 대극장에서 대대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성별과 학벌로 선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재활용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면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재활용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13년 만에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 공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호 기자. 네. 어제 공연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던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는 평양 시민 1,5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운 채 시작됐습니다. 북측에서도 인기곡으로 알려진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강산혜 씨의 실향민의 애환이 담긴 노래 라구요, 윤도현 씨는 한반도 최남단과 최북단의 거리 1178km를 뜻하는 1178을 불러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른바 K-팝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걸그룹 레드벨벳은 빨간 맛, 그리고 배드보이 무대로 선보였는데요. 관객들은 레드벨벳 무대가 낯설지 않은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끝으로 출연진 11팀이 모두 무대에 올라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할 때 일부 관객들은 가슴이 벅찬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남북 협연 공연을 할 때 관람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남측 단독 공연이었던 어제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공연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왔다고 하면서 북측 관객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문화 교류를 이어가자는 말도 했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김 위원장은 오늘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에는 결실을 맺어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열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술단 교환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남과 북의 문화 교류가 더욱 폭넓게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우리 대중가요 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번 공연은 북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현지에서 대에서 특필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발빠르게 공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노동신문은 일면 전면을 할애해서 공연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 공연 상황을 담은 사진 8장도 같이 게재했습니다. 또 이번 공연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바란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이번 평양 공연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공연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 예술단의 강릉과 서울 방문 공연에 대한 담례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입니다. 물론 예술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북한 지도자가 남측 문화 행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대외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단의 이후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부터는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내일 공연에 대한 리허설이 있습니다. 내일은 북한 예술단과 합동 공연이기 때문에 리허설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단은 내일 남북 파견을 마친 뒤에 늦은 밤에 비행편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어제 첫 평양 공연 실황은 오늘 MBC TV 정규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결과
금감원장, 금융지주회장 등의 청탁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성별과 학벌에 따라 차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3일부터 특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비리 정황은 32건, 최고위급 인사의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합격이 적발된 비리 중 절반인 16건이었습니다. 함영주 현 하나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합숙 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거나 최근 사임한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서류 전형 점수에서 1점이 모자랐지만 결국 최종 합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청탁자 명단에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연루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성적이 더 좋은 여성 대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동일한 직무에서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해놓고 차등 채용을 추진한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또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에서 순위를 조작해 14명을 특혜 합격시킨 정황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확보한 증거를 검찰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과천 등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불법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에 이어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2도입니다. 폐 비닐을 버리는 문제로 70대 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폐 비닐 수거를 중단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바닥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아파트 주민 71살 김모 씨가 60대 경비원 김모 씨를 폭행하면서 발생한 흔적입니다. 폭행은 폐비닐을 버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내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경비원이 이제 비닐을 버리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경비원은 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황의준입니다. 폐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가 오늘부터 정상 수거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재활용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 비닐 등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정책에 맞서 미국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린 기자입니다. 수입산 철광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첫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미국산 1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과일과 와인, 견과류 등 나머지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무화과와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과 말린과일, 알루미늄 제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수익 규모는 3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국무원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보복 관세 조치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바 있습니다. 양국이 고위급 협상 채널을 가동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맞불 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주식시황 삼성증권 신유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현대차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과 면세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KB금융과 네이버는 1%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유통, 보험업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3.25포인트 하락한 2442.6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4.9포인트 내린 866.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박지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봉계동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념식은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4.3 희생자 유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해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글을 낭독하고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할 예정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위성사진 판독 결과 영변 실험용 경수로 주 출입군 맞은편 외벽 안에서 새 건물 공사가 시작됐고 근처에 있는 기존 건물은 부분적으로 철거됐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서민대출 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은 앞으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희망홀씨와 바꿔 드림론, 진검 다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행 ATM 자금이체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강원도와 울산, 경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충북, 광주, 대구에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부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내일 늦은 밤부터 경기 북부에는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23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